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 그렇죠. 네. 뭐 즐겁게 보냈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이. 아직까지는 없을 네, 텐데. 별다른 거 없이. 그쵸. 무사히 보냈습니다. 예. 이제 한 2, 3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바빠지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새해가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새해도 제가 볼 때 은근히 또 긴 은근히 뭐 월요일 일단 쉬잖아요. 월요일까지 일단 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어디 많은 분들끼리 여행을 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이번 주는 조금만 일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준비된 네. 이야기가 있죠? 예, 자 오늘 저 글로벌 라이브 사실 이제 산타 랠리라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뉴스가 또 많이 쏟아졌을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예, 많이 그렇게 있죠. 오히려 이제 국내 뉴스가 좀 많이 있었고 네. 미국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뉴스 정리는 했지만 앞에서 지난 우리 2023년 동안의 여러 이제 자산 또는 섹터별로 어떠한 상승을 좀 줬을까라는 표를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3년 전 세계 지수 흐름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직 물론 2023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됐을 때 물론 약간의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어떤 흐름은 이렇다 해서 러시아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러시아가 제일 좋았다고요? 예, 러시아가 제일 좋았어요. 물론 이게 약간의 뭐 기저효과가 좀 없을 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 지수가 41.4% 상승했습니다. 예, 연초부터 이렇게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 정말 뭐 거의 뭐 굴곡 없이 지속적으로 좀 흐르다가 연말 마지막에 조금 흐르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니케이 225죠. 이 니케이 지수가 또 상당히 너무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 상반기 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러한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좀 넘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위가 S&P 500입니다. 네. 예, 물론 뭐 나스닥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메이저 지수만 좀 봤을 때 S&P 500이 또 20.9%. 정말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작년에 S&P 500이 거의 18%인가 빠졌던가요? 맞아요. 10몇 퍼센트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2년 퉁치면 그렇게 한 많이 2, 오른 건 3%밖에 안 올랐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오른 게 어디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3% 이렇게 또 상승률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은 별로 안 오른 것 같다라는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섹터별로 업종별로 또 다양한 수익률을 좀 줬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또 올해 너무너무 핫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항생이요. 항생이 지금 마이너스 18%예요. 이거 문제예요. 지금 뭐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도 마이너스 4.2%, 항생이 지금 마이너스 18%로 뭐 지금 역대 2년 내, 3년 내 뭐 최저점을 갈아치운다, 뭐 여러 가지 뭐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부양책이 또 중국에서 또 지수를 끌어올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수익을 보여준 자산 또는 섹터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가 근데 너무 작아서 제가 말로 좀 해드릴게요. 말로. 가장 위에 있는 2023년 YTD,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164%의 네.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2011년부터 23년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1454만 프로. 예,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150% 정도 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예요. 네. 예,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만 54% 정도 수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주들만 모여 있는 지수를 보게 되면 42.2%. 이제 사실 작년과 올해는 금리 인상에 따른 많은 네.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성장주였는데 올해에 있어서 작년에 정말 많이 빠졌죠. 하지만 올해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을 회복하고도 더 큰 성장률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미국의 large cap,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큰 시총이 큰 지수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도 25%가 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스몰캡, 미드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채권에 관련된 또 골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 이러한 순으로 많은 이제 섹터 또는 자산군들이 올랐다. 하지만 막판에 있었던 우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러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2011년 때부터 지금 2023년 때까지 네. 다양한 자산군의 어떤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표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섹터가 또는 어떤 자산이 크게 또 상승을 좀 보여줬는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다우존스 기업들은 또 뭐가 야, 있을까라는 표도 있어요. 의외인 기업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우존스 하면은 이제 30개 기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30개 기업 안에서도 또 명함이 또 갈렸습니다. 네, 1위를 보도록 할게요. 1위를 보게 되면 세일즈포스가 지금 2023년 동안에 100.9%, 그러니까 100%가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인텔. 인텔을 많이 놓쳤죠. 인텔 놓쳤어. 85.9%가 올랐습니다. 올해.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7.6%가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 보시게 되면 49.8%가 올랐습니다. 보잉이 36.7%, 그리고 JP 모건 자체가 28.6%, 네. 그리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7.5%, 또 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자도 25%. 자, 그래서 뭐 IBM도 보이고요, 뭐 다우도 보이고, 골드만삭스도 보이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딱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다우 지수 내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 분명히 있죠. 자, 빠진 것도 보여주세요. 네, 빠진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월그린스 부츠. 이게 참 최근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4.8%고요. 쉐브론, 의외의 기업이죠. 또 쉐브론도 마이너스 12.5%, 그리고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9.4%. 나이키가 또 요번에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11.8%가 또 빠졌었는데 나이키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우 지수 안에서도 많은 명암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표는 어떤 표냐면 지난 95년간 네. 주식시장 수익률 분포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 표를 한번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이 꼭지점, 이 수익률 분포도가 10%에서 20%대의 수익을 보였던, 이건 이제 S&P 500 기준인데 네. 10%에서 20% 사이에 이제 수익을 보여줬던 그 해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왼쪽은 0%에서 10%, 또 오른쪽은 20%에서 30% 가까이 줬던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손가락 욕은 아니고, 그죠? 대략적으로 S&P 500이 어느 수준의 수익률에서 많이 머물렀을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 2000년도 들어가지고 수익률이 어느 그 분포도에서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나라고 좀 보시게 되면 10%에서 20% 사이에. 자, 그러다 보니까 S&P 500을 지수를 갖고 있으면 네. 내가 연평균 뭐 10%에서 또는 배당 수익률까지 내가 환산하게 되면은 뭐 12% 정도까지 또 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재미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냥 S&P 500 지수만 투자해놔도 10에서 20%는 버는데 네.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게 연평균 10에서 20% 사이가 안 된다. 지수.
그냥 안전하게. 예.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워런 버핏 선생님이 네. 괜히 지수를 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런 표를 보면서도 지난 1928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해 동안에 지수들이 어떤 수익률이 요 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극단적인 하락 네. 또는 극단적인 상승은 사실 1954년 또는 뭐 1937년 네. 뭐 31년 요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과는 완전히 좀 다른 너무 오래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을 좀 지나오면서 기술주 sek터가 얼만큼 사실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네. 섹터별로 제가 야데니 리서치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을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2008년대의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사실 밴드입니다. 밴드. 그래서 40배, 30배 이제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워드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근데 지금의 어떤 S&P 500 기술주 섹터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빅7이 정말 상승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술주 섹터를 끌어올려서 지금은 물론 한 28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 약간 고평가라고 봐야 되나? 물론 닷컴 버블 때는 정말 40배를 뚫고 넘어가는 네. 그러한 해가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찌 보면 지금이 약간의 또 고평가 구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투자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머무르지 않겠죠.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돈을 벌고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은 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지수와 상승과 같이 결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주 매출 성장 전망이에요. 이것도 야데니 리서치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3년은 파란색인데 이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네. 그러한 또는 이제 매출 성장에 있어서 조금 낮아지는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빨간색은 2024년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2025년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물론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을 좀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주 섹터의 수익 성장 전망을 보게 되면 수익단에서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승한다라고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예측치는 수익 성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1분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로 EPS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전망하는 그런 야데니 리서치 자료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저도 이제 너무 많은 섹터가 있고 산업군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다 가지고 나오면 한 2시간 동안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기술주까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중요한 그런 섹터가 있으면 제가 또 뉴스를 보여드리는 시간에 조금씩 가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네. 앞서서는 이제 제가 워밍업을 잠깐 한 것 자, 같고. 오늘 체크 포인트가 뒤에 나오네요. 자 오늘 체크 포인트를 좀 뒤에다 넣습니다. 자 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약 이제 상승을 조금 했고요. 자, 나이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83%로 하락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0.65% 상승했고요. 인텔은 1.95% 상승, 애플은 마이너스 0.5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게임 규제 발표 하루 만에 관련 조항을 좀 개선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에 있어서 좀 진화에 좀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그러한 좀 변동성을 줬던 그러한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게임 관련된 기업들, 뭐 국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또는 미국에 있는 월가에서도 최근에 뭐 GTA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비전 프로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런스에서는 내년 빅테크 7 중에 알파벳이 원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변에는 사실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ER 자체가 한 22배 정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약 27배에서 28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 빅테크 7 중에서는 알파벳이 우리의 원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T에서는 미국 업종 80%는 현재 과매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서 CTIB에서는 또 이제 지금의 어떤 약간의 과열 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산타랠리가 생각보다 좀 일찍 왔고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 실적 발표도 어찌 보면 산타랠리에 좀 이른 선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지금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영국 법원에서요 GTA 6를 해킹을 했어요. 어떤 이제 10대 친구가.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영국 배심원단은 이제 해킹, 사기, 강탈 혐의로 국제 해킹 그룹 랩서스의 회원인 카타즈 이 10대 이 사람에게 병원에서 무기한 구금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예. 그 GTA 6가 2025년 출시하겠다. 예정인데 예. 근데 얼마 전 그 GTA 6의 트레일 영상이 예. 나왔죠.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10대 청년, 아니, 10대 뭡니까 티네이저가 해킹을 해서 영상을 유출한 겁니까? 사건하고는 그 다른 영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는데 사실 이 GTA 때문에 무기한 구금을 명령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자, 근데 이 GTA 6의 클립 90개를 유출했고요. 그리고 우버, 그리고 엔비디아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의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러다 에이. 보니까 너는 병원에 좀 있어라. 아. 근데 이제 약간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대요. 예, 약간의 이제 자폐 증세가 좀 있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해야 아. 뭐 그런가? 하여튼 야 이런 뉴스가 좀 나왔길래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기한 구금이요. 이거는 예, 하여튼 이러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좀 나왔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미국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서 몇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소비자 신뢰도 조사가 최고 수준이라면 네. 뭐 주식시장 또는 지금 경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래도 좀 화랑의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와 릴라이언스 하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가장 또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릴라이언스가 인도 미디어 사업 합병을 위한 비구속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릴라이언스가 51% 지분을 가지게 되고 디즈니가 49%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릴라이언스 그룹에 조금 더 많은 통제권이 좀 부여가 되는 건데 이게 향후에 어떤 이제 넷플릭스 그 외에 많은 OTT 기업 인도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점유율에 있어가지고 또 어떤 추이를 보일지가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카루나 테라피우틱스를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카루나 테라피우틱스는 47%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47% 급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좀 거래 조건이 뭐냐면 주당 $330에 내가 이 카루나 테라피우틱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53%의 프리미엄을 의미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47%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저기 위에 점이 하나 탁 찍혀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차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디즈니는 네. 실적이 나빠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을 네. 해서 사실 그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디즈니랜드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모두 다 재개장을 할 테니 돈을 잘 벌겠구나라고 예. 하면서 디즈니에 돈을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디즈니는 다 재개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디즈니랜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입장권. 네, 입장권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럼 돈을 더 잘 벌어야 되는데 OTT를 지금 말아먹고 있다 보니까 아, 온갖 지금 사업체들을 지금 다 자회사 같은 것들을
매각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돈을 잘 못 벌거나 좀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자회사를 다른 식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디즈니가 ESPN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ESPN을 뭐 애플에게 매각하니 아니면 NBA에 매각하니 스포츠 채널이니까 NFL에 매각하니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스포츠 베팅 사업하겠다라고 또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무 바쁘네. 인도에도 이제 인도 OTT 사업부를 아예 릴라이언스에 예. 이제 매각하겠다 이런 예. 그 논의가 좀 지금 있는 상태라 그렇죠. 또 릴라이언스 하면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터번 들어오고 이제 결혼식장에 찾아갔던 딱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최대 기업이죠. 한 달 동안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가 알겠습니다. 엄청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그 뉴스 한 가지, 그 다음에 전설의 월가의 투자자의 투자 의견 한 가지 이렇게 좋습니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뉴스 한 가지 보시죠. 그 주말 사이에도 일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도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뭐였었냐면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게 하팍로이드라고 보이시죠? 독일의 해운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는 머스크라고 치면 이제 여기는 독일의 해운사인데요. 독일 해운사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27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27일까지 홍해 해상 운송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반군이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다 보니까 수많은 글로벌 선사들이 그러면 여기를 못 지나가니 홍해를 지나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게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안보 연합군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번영의 수호자 작전. 네. 어. 오퍼레이션 예. 뭐였지? 오퍼레이션 프로텍트. 아니. 아니요? 번영. 어. 번영 뭡니까? 번영의 예. 작전. 네, 수호자 가디언. 까먹었어. 가디언. 그래서 예. 어쨌든 이쪽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여기가 홍해. 예. 그쵸? 여기가 홍해. 그리고 이 위에가 수에즈 운하.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예멘이 여기 아닙니까? 예. 예멘에서 너 여기 지나가면 다 쏴버릴 거야. 이스라엘로 향하면 다 쏴버릴 거야라고 예. 하니까 이쪽을 못 가고 이 아프리카 통해서 이제 그 희망봉 통해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류 대란 우려가 있었는데 예. 지난 24일에 뉴스가 한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 수송 재개하겠다. 지금 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통해서 위험도가 좀 낮아졌다. 예. 오퍼레이션 프로스페러티 가디언. 야, 역시 그래요. 야. 오퍼레이션 프로스페러티 가디언. 예. 이 작전인 거죠. 자, 오늘 정리해서 네. 24일에 머스크가 일단 우리 여기 통과할 겁니다. 홍해 운송 재개합니다.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하팍로이드 우리가 내일까지 여기 홍해 운송을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머스크도 이게 홍해 어떤 운행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24일. 그게 24일 날. 그게 24일. 그래서 보시면 그 전 세계에는 그 해운 동맹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화면 보시죠. 2M이 있고 D 얼라이언스가 있고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M이 머스크랑 MSC. 여기 뭐 정말 세계 최대죠. 2M이 세계 최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팍로이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D 얼라이언스인데 D 얼라이언스에 우리나라 HMM도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팍로이드가 사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는 얼라이언스는 동맹이니까 그 노선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팍로이드가 이렇게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해운사들도 그럼 그 라인을 통과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네. 오션 얼라이언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에버그린과 CMA CGM 이 해운선사들도 좀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이 끝난 건 아닌데 위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 지역을 지켜주기로 했고 네. 그다음 본인들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 약관을 이렇게 딱 검토를 해보면 여기를 그 통과해서 약간 위험은 남아있지만
통과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까, 돌아가는 게 수익이 더 좋을까를 따져봤을 때, 야 지금은 조금 위험이 있어도 통과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새로운 뉴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해운 선사들도 이 길을 지나갔지만 이쪽은 또 홍해를 둘러싸고 중동과 그 중동 산유국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의견인데요. 캔피셔. 자,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켄 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이 매력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금이 진짜 매력적이야?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켄 네. 피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금과 다른 자산을 비교해 보건데 금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금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제 켄 피셔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지난 12월 14일에 코스트코에서 골드바를 판매하는데 몇 시간 만에 1억 달러의 골드바가 모두 매진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300억. 1,300억. 예. 1,300억 정도의 골드바가 몇 시간 내에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 골드바를 사려고 하는 그리고 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이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좋다. 또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캠피쇼는 과연 진짜 금이 정말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의 경우에는요. 1974년 이래 2022년까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캠피셔의 말에 따르면 5%에서 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기간 동안 자, 표랑 같이 한번 볼게요. 초록색 바가 연평균 수익률인데요. 금은 한 6% 정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연평균 9.2% 정도. 네. 그리고 S&P 500은 연평균 11.1%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는데 예. 사실 뭐 수익률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금은 안전하잖아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바 그래프는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금의 변동성은 19%, 예. 글로벌 증시가 15%, S&P 500도 15.5%. 그러면 금은 이것만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만 놓고 보면 저수익의 고변동성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연 10%의 수익을 주면서 더 적은 변동성을 주는 주식이 낫니 아니면 6%의 저수익인데 좀 19%라는 고변동성을 갖고 있는 금이 낫니 이걸 캠피셔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직접 금 가격의 흐름을 들고 왔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를 한번 볼게요. 2022년 때. 2022년 주가가 하락할 때 안전 자산이면 이렇게 그 위험 자산이 하락할 때 금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금 가격 떨어지면서 주가도 함께 떨어졌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금 가격이 반등했던 이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 시기 주식 시장이 올라갔던 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오르는데 과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안전 자산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있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이때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가 거의 뭐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9% 넘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때인데 그때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하지 못하고 주식 시장과 함께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캠피셔가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진짜 안전자산이 맞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게 캠피셔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좋지 않냐. 안전하잖아. 장기적으로 누가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장기 추세입니다.
1979년에 기록했던 이 금의 전고점 가격을 회복하는데 2006년쯤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거의 27년 동안 금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도 과거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을 보더라도 2011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금 가격은 한참 떨어져서 다시 그 전고점 도달하는 데까지도 한 9년가량 걸렸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금 투자는 안전자산 내지는 인플레이션 해치 이런 것과 상관관계는 거의 없고 오히려 금 투자는 타이밍 투자다. 그러니까 뭐 금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아는 분들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잘 모르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금에 투자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수익의 고변동성에 시름시름 앓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금이 앞으로 상승한다 내려간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피셔의 의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보다 주식이 조금 더 고수익의 저변동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캠피셔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죠. 장의성 지점장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